안녕하세요. 선일여중 학생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과 함께 학교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질 학생인성부의 윤수웅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년을 맞이해 우리 학교의 중요한 생활 규정과 학교 폭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잘 듣고 올 한해도 우리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 넘치는 선일여중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침 등교 시간입니다. 우리 학교의 아침 등교 시간은 8시 20분까지입니다. 통과 기준 장소는 화장실 쪽 학교 출입구이며 스마트폰의 시간으로 8시 20분이 초과하면 지각으로 적발됩니다. 또한 학생의 지각 사실은 즉시 부모님께 문자로 발송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침을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유 없이 8시 40분 이후에 등교하게 되면 무단 지각이 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오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등하교 및 학교 생활 복장 규정입니다. 등하교 복장은 교복입니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는 올해 새롭게 생긴 규정이오니 모든 학생들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후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학교 생활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하교할 때에는 꼭 체육복이 아닌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하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섞어 입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한 세트로 입어주세요. 교복에 수선이나 접어올려 짧게 입고 다니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은 두발, 화장, 귀걸이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갈색 계열의 염색은 가능하나 탈색 또는 투톤 염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굵은 웨이브 펌어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정 내에서 학생들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화장의 경우 틴트와 눈썹 화장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색조 화장이나 속눈썹, 손톱의 매니큐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걸이는 양 귓볼에 한 개씩 허용되며 그 외의 모든 곳에는 착용이 금지됩니다. 피어싱은 어떤 부위든 착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팔찌와 반지 착용 역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선도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이미 이 알림이로 우리의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 보내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각 항에 대한 벌점 기준이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 학교는 여러분이 받은 벌점의 내용과 점수를 매일 또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부모님들께 전송하고 있으니 학교 생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점 내용 중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항과 2항은 정도에 따라 즉시 교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의 명찰과 9항의 지각은 2회씩 누적돼 1점이 될 때마다 벌점 상황이 부모님께 전송됩니다. 17항부터 20항까지의 사이버 관련 규정은 벌점과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에 큰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사이버상의 폭력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스크린 캡처를 통해 증거를 잘 모아서 담임선생님이나 학생인성부 선생님과의 상담을 꼭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 이후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구체적 방법을 담은 이 해설서를 마련했습니다. 분리된 학생은 교무실 등에 머물도록 권장을 했고 시간대별로 다른 교직원이 나눠서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진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용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거나 수업과 무관한 공부나 과제를 하는 행위도 교사의 지도 범위에 해당됩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선 길을 가로막는 행위부터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가 가능합니다. 또 학생이 교실 밖으로 분리되면 교과서 요약과 같은 과제를 주거나 행동 성찰문을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기회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나눠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수업을 녹음할 수는 있지만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휘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야간이나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교사는 상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 분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파악해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수업 방해 행위 학생은 교실 밖 분리 지도가 가능하다. 사전 허락 없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 금지. 학교 수업 녹취 또는 녹화 시 고발 가능. 소지품 검사와 학생의 물리적 제재가 가능해진 점입니다. 사용이 사전에 허락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패드, 워치 등 각종 스마트 기기는 원칙상 학교에서 사용이 불가하므로 아침 조회할 때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소지품 검사는 불시에 임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나 특정인의 조사를 할 때 독립된 공간에서 동성애 선생님께서 시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학생의 분리 지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단계별로 분리 지도가 됩니다. 우선 1호와 2호는 교실 내의 분리 지도로 교실 뒤쪽이나 앞쪽 등 교과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특정 장소에 분리되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호의 경우에는 복도나 교무실 등에서 분리 지도가 되며 이 경우에는 학생 간의 다툼으로 인한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상황 또는 1호, 2호 분리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절차에 따라 분리 지도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4호 분리 처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의 지각 시 또는 위의 3호까지의 분리 지도에도 학생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또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학생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님께 사전에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수업 시간의 지각은 보건실, 교사와 상담 등 교과 선생님이 직접 확인 가능한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시간 중과 수업시간 외의 지도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호부터 3호의 경우에
교과 수업 시간 중에 분리 지도이므로 해당 수업이 종료되면 분리 지도도 함께 종료되어 다음 수업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4호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 외의 분리 지도로 점심시간 20분 이내 또는 방과 후 시간 60분 이내로 상담 또는 행동 성찰문 작성 등의 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동 성찰문 작성 등 과제 부여는 분리조치 3호부터 적용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예시를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짧은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잠시 읽어볼까요? 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피해를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학생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과 같은 강력사안은 경찰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되고 있으며 요즘에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 폭력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언어와 스마트폰 사용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우리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당하고 있다면 꼭 스크린 캡처 등을 이용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서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과의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은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나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면 어떤 이유든 폭력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행동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가끔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이유로 일부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들도 이러한 불편한 갈등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과 발생될 확률이 훨씬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폭력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서로의 평화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복수하듯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요. 연진아, 나는 너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이제 그만해.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면 자존심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해주세요. 동은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그간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서로에게 나의 진심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멋진 친구들과 함께 더 행복한 추억을,
학교 폭력이 없는 이 학교에서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는 위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을 찾아와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많은 학생이 평생 간직하며 큰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즐거운 학교가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해봐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오니 언제든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 콘텐츠를 시청하며 오늘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교육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인성부 윤수웅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푸른이에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겪었던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와 함께 어울리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방과 후 수업을 들을 때도 늘 함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나하늘이라는 친구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신기하게도 하늘이는 저희 4사람과 취향이 비슷했어요. 음식, 취미,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인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5명이 함께 다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열심히 체육대회에 참가한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학교에서 나눠준 햄버거를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빈자리가 없어 혼자 바닥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아 얘들아, 푸른이 봐봐. 바닥에 앉아서 햄버거를 주워 먹고 있네. 야, 역시 푸른이는 먹을 줄 아는 것 같아, 그치? 푸른아, 그렇게 먹으면 돼지 같잖아. 아, 우리 푸른이 천천히 콜라 마시면서 꼭꼭 씹어 먹어. 야, 진짜 제법 웃긴다. 하늘이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기분이 나빴던 것은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하늘이가 저를 놀릴 때 말리기는커녕 함께 저를 보고 비웃으며 키득거리는 거였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제게 큰 상처였어요.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친구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고 서운해. 그래도 우리는 친한 친구였는데. 정말 화가 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 먼저 이야기하고 풀어보는 게 좋겠지. 하늘이도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면 분명 미안해하고 사과할 거야. 저는 고민한 끝에 하늘이에게 직접 저의 기분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왜 그때 이후로 제가 하늘이와 친구들을 피해 따로 점심을 먹고 혼자 공부했는지를요. 아, 야, 김푸른. 무슨 일인데 이 귀한 점심시간에 사람을 불러내냐? 어?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내가 왜 요즘에 너희들이랑 같이 안 다니고 말도 잘 안 하는지 너 알아?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 말 나온 김에 이유나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 사실 네가 지난번 체육대회 때 햄버거 먹는 내 모습을 보고 놀린 게 기분이 너무 나빴어. 솔직히 장난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친구한테 돼지같이 주워 먹는다고 할 수가 있어? 나 그때 진짜 너무 화나고 창피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거였냐? 참 어이가 없어서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인사도 안 하고 우리 무시하면서 혼자서 다닌 거냐? 고작? 야, 고작이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김푸른, 친구끼리 그런 장난도 못하냐? 아이고 이제 너한테는 무서워서 장난도 못하겠다. 이러다 한 대 치겠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뭐 그런 일로 화를 내고 그러냐며 장난일 뿐이었다고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결국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만 품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친했던 친구들과도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혼자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친구의 장난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우리 친구 정말 속상했겠네요. 여러분, 분명 이는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또는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친구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때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친구들도 내가 무심코 한 장난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의 기분과 신체를 고려하지 않은 장난은 폭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간혹 친구들에게 주목받거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다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올바른 언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가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의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둡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만약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사과하세요.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사소한 장난이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다면 언어폭력에 해당되는구나. 나도 조심해야겠어. 참, 그러고 보니 요즘 초록이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 다르고 퉁명스러운데 혹시 지난번 축구할 때 실수한 것을 내가 계속 놀렸던 것 때문인가? 다시 생각해보니 먼저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네.